지켜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한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경계근무 중 술을 마시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나갔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취지가 이제 곡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항명죄라는 부분들을 간부들을 대상으로 법무장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마치 그러한 행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곡해해서 해석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걸 인정하시죠? 잘못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부분들은 법무장교 전문성 있는 아니 법무장교에 차관님이 의해서 그렇게 남 핑계 대면 안 되고 할 겁니다. 차관님도 군생활 얼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중대장이 가혹행위 하지 말라 했는데 가혹행위 했다. 이게 정당한 명령에 해당돼요, 안 돼요? 가혹행위 하지 말라는 건 정당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규제하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혹행위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잘못됐냐고요. 그런 부분과 교육과 지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법의 잣대로 전부 다 갖다 들이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군생활 해오시면서 실제로 매번 말할 때마다 또 지시할 때마다 법을 찾아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언론에 나와서 군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그 오산 그 기지에 특검에서 압수수색하러 갔었죠. 장관님, 차관님? 예, 예. 이게 절차가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오산 기지는 한미 공동 작전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MCRC가 한국군만 쓰는 겁니까? 미군과 함께 쓰는 겁니까? 연합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군의 협조를 얻었습니까? 그때 당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한미 연합 작전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지만 수수의 그 한척 장소에 관련된 들어가려면 바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출입 절차는 소파에 따라서 규정을 진행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저 오산 기지 들어갈 때 경계근무 누가 해요? 한국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입구부터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연합으로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지금 군에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군에서 간부들이 얼마나 떠나는가.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다른 국무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간부들이 희망 전역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보통 있었던 이 숫자가 아니에요. 2021년도에 1351명에서 2869명으로 늘었어요. 이제 군은 가운데 허리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부사관, 중사, 상사, 위관장교, 소령 영관장교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수없이 자주 봅니다. 군대 생활 못하겠다고 다 해요. 자, 다 떠난 다음에 군은 누가 이제 지킵니까? 군은 누가 지켜요? 다음. 제가 이거를 왜 이걸 내놨느냐. 이건 총리님부터 기재부 장관님까지 다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있어요? 단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든 거, 육아휴직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데
지금 올해 육아휴직 군인이 5,160명입니다. 작년에 최대 5,554명까지 올라갔었어요. 이 육아휴직을 가는 인원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공무원들은 주죠. 학교 선생님 다 대체 인력이 다 들어가죠. 공무원도 다 주죠. 군인은 대체 인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차관님. 안 주잖아요. 지금 이제 군대 말로는 부수병력이라고 하는데 교육 부수병력과 행정 부수로인데 행정 부수에 육아휴직자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 부수에 육아휴직자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참모 중에 2가 지금 내가 육아휴직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1이 하든 3가 하든 어느 참모가 임무를 대행합니다. 대행하면 그 대행 비용을 20만 원 줍니다. 월. 둘이 나눠 하면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2배를 하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하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군인 보고 열정페이만 가지고서 군대 생활하라. 됩니까? 왜 군인들은 대체 인력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번 정부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정부에도. 문재인 정부에도 얘기했고 윤석열 정부에도 얘기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이러니 군대를 남아 있습니까? 1년에 5천 명 이상이 대체 인력 없이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안 채워줍니까?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계급별로 보십시오. 소령, 대위, 상사, 중사. 바로 중간 허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가장 힘든 일을 합니다. 소령 때 가장 군대 생활하면서 힘든 때입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가는 거예요. 그럼 육아휴직 가면 내가 감으로써 동료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가는 사람도 항상 뒤가 캥기는 거예요. 대신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대신해 줘야 돼요. 근데 전부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의 인력이 지금 허리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예만 들은 겁니다. 저거 하나만. 딴 것까지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듭니다. 총리님, 저거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말씀해 오신 문제인데 대체 인력 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도가 안 나간 거 아닙니까? 대체 인력이 없죠, 군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또 문민 출신의 안규백 장관 새로 함께 하면서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 인력을 잡아야 됩니다. 왜 부수 인력을 잡아야 되는가? 군인은 밖에서 놀고 있는 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군인이 있으면 와서 이 자리에 대신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군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수 인력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사고로 하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군인은 다른 시스템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느냐? 행안부가 반대하고 인사혁신처가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노력 안 했냐? 하죠. 하지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저는 오늘 이 예결위원회 와서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5천 명 이상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개 사단의 간부가 얼마냐? 약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5천 명이 넘잖아요. 5,500명 되잖아요. 3개 사단 간부가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됩니까? 상비 3개 사단의 간부가
다 없는 공석이다. 이렇게 놓고 군인들에게 근무 잘해라. 4기 올린다고 올라갑니까? 다음은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병사들 위주로 주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생활관의 통상 8명 내지 10명 쓰던 걸 4명 생활관으로 바꿉니다. 간부는 어떻게 가느냐? 간부는 지금 방 하나에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독신 숙소에 2명씩 들어가 있는데 간부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탈의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잠잘 때 복장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인 1실로 가는 것을 방침은 정했어요. 1인 1실로 언제 가느냐? 지금 기존에 2인 1실도 부족해요. 이거를 속도를 내라. 이걸 속도를 안 내면 군인들에게 봉급만 가지고 근무하라고 할 수가 없다. 수당만 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해 줘라.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아들이 둘이야. 근데 둘을 한 방에다 키워보십시오. 성장하면서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성인입니다. 한 방에 둘씩 들어가라. 방 하나씩 달라는 거죠. 이거는 시대적인 요구예요. 이러니 간부들이 군에 남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아휴직,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간부들이 떠나는데 군이 어떻게 전투력이 유지가 돼요? 지금 연도별로도 다음 준공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 통계인데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주거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했냐? 군의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요. 그냥 보수를 하지. 보수 비용이지만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됐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군의 간부들이 왜 이렇게 자꾸 떠나느냐? 아무리 진단해도 답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불편한데.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정부 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배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 결산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육아휴직 문제하고 간부 숙소에 대한 것은 파격적으로 좀 예산을 태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님,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국방부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이게 일시할 때 소요라든지 또 다른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군대말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 대답하시라니까.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예,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더 가능한 국방부 달라고 할 겁니까 안 달라고 할 겁니까?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니 군이 망하죠. 예? 군 선배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기재부에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 못해요? 그 말도 못해요? 차관님도 장군 출신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 말도 못해요?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면서 장군 됐어요? 똑바로 하세요 좀. 지금 야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총리님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